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고향은 가시나요? 이번에는 또 방역 수칙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또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셔서 잠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올 설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가게 되잖아요. 어떤 이슈가 그렇습니다. 좀 올라갈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끌벅적할 정도로 또 친척들도 많았고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른바 용광로 요가라고 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친척 또 가족들이 모이면서 이 민심 참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모여도요 휴대폰만 봐요. 얘기를 안 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른바 장터 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해도 그래도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그렇고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또 경제 부분이 상당히 또 밥상머리에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몇 네. 명의 가족들이 모였던 간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청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업시간 제한도 있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가족이 또 모일 수 없는 현상. 이 부분도 또 많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네, 4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또 법관 탄핵, 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또 북한 원전 문건에다가 이건 뭐 아주 최근 이슈죠. 전 환경부 장관의 물론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맞다 아니다 계속 또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등도 이야기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역시 정치, 경제 뭐 빼놓지 않고 이슈가 다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번 설 명절에는 사상 처음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에 따라서 고향을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효자는 옵니다. 참 코로나19 생각하면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마음은 또 고향에 가 있거든요. 네. 아이고, 불효자는 옵니다죠. 네네, 불효자는 옵니다. 네네. 옵니다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참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뭐 할까? 이게 참 보고 싶거든요. 아유, 맞죠. 근데 이 명절 네. 분위기가 또 나지 않는 현상인데 이 가족들끼리 만나면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명절 대목에 또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층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또 지방에 명절 때 내려가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함과 불만족이 높지만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의 손실 보상 그리고 신속한 재난지원금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역대급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강지혜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정책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글쎄 25번째 어떻게 세제 개편에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네. 보완해야 될 사항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은 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이 넘는 53.1%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하네요.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아주 낮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그래도 될 것이다. 41.7%로 나타났는데 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 만족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집값 잡는 데는 부동산 정책의 큰 긍정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이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선거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또 민감한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한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 또 2030 세대의 민심이 이탈하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당 후보자가 최종 결정되면 토론에서도 최우선 주제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이고 부산은 부동산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산의 경우도 해운구 또 동래구 등의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영향이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투자에 부동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그러니까요. 정책도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네. 그럼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추세 또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2월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달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리얼미터와 YTN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기준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또 악재들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 정책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정쟁이 되는 법관 탄핵 관련 부분 또 아주 최근에 환경부 전 장관 관련된 블랙리스트 논란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민심이 중요할 텐데 이 명절을 관통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될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이 지지율 변화 설 명절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 수행에 악영향의 부동산 정책도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도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경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층 관련된 영향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담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좀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앞서 소개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지지율 소개했던 조사와 같은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31.8%, 더불어민주당이 30.9%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지방도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38%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선거가 있는 지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서울은 국민의힘이 35.2%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큰 차이는 없네요. 지지율에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가 되면요. 이른바 운동회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로 영차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결집하는 현상이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지역 이 정당 지지율도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네. 이 지역 PK 지역의 민심도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선거 결과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명절 민심에 긴장하는 지역이 특히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일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서울시장 판세는 어떻죠? 네, 이거 뭐 워낙 또 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골치가 아플 거예요. 자, 이 골치 해결해주는 남자 대소장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각자 도생하면 민주당 쪽에 유리. 단일화하면 보수야권 단일화하면 그래도 보수야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상황. 그러니까 이 보수야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요. 7일과 8일 실시한 리얼미터 YTN TBS 조사 또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엠브레인 퍼블릭과 뉴스원 조사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또 보수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은 상당히 또 팽팽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그런데 거의 팽팽한 수준인데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5.2%, 박영선 후보가 35.3%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꽤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뭐 대체적으로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 가상 대결을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 어떤 게 사실이냐 하는데 여론조사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청취자 그럼요.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하나를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추세가 이렇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시장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문가가 되셨어요.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러면 보수 여권의 단일화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에서도 이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더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 그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